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고등수학 하에 나와 있는 명제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명제의 정의, 뜻은 뭘까요?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서술?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서술, 그거를 명제라 그래요.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려면은 뭐예요? 객관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건 명제일까요?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죠. 참거짓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참거짓을 말할 수 있죠. 공부를 참, true, false 뭡니까? 맞죠? 이런 걸 명제라 그래요. example. 또 일상생활에서 쓰는 명제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는 동물은 강아지이다. 참회의 거짓이에요. 이것도 참 거짓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거짓이죠.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조건 명제라는 얘기 좀 해볼게요. 명제의 큰 뜻은 저 위에 1번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명제는 조건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가 뭔데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명제예요.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정삼각형이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참거짓을 얘기할 수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자체도 명제는 아니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앞에 정삼각형은 이 은은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정삼각형이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체는 명제가 아닌데 그 앞에 정삼각형이면 즉 조건을 붙였더니 이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 자체는 명제가 아니었는데 조건을 앞에다가 붙였더니 명제가 된다 그래서 조건 명제라 그래요. 얘도 사실은 동물은 강아지이다. 이것도 조건 명제예요. 동물이면 이거 이면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동물이면 강아지이다. 잘 보세요. 강아지이다가 명제입니까? 강아지이다가 명제 아니죠. 이거 자체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동물이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더니 강아지이다 자체는 명제가 아니지만 동물이면 강아지이다. 이건 명제가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붙였더니 명제가 된다 그래서 조건 명제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조건 명제.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명제들은 조건 명제들이에요. 조건 명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P라는 조건에 P 조건. 자, 이면이 수학에서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도형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반직선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도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면 할 때 이렇게 요거 반직선을 써요. 약속이에요. P이면 Q이다로 형태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붙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 그러고 이제 Q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등변 삼각형 강아지이다.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조건 명제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조건 명제잖아요. 조건 명제의 참 거짓 확인법. 우리가 쉬운 거 할 때 쉬우니까 우리가 이거 참인데요? 거짓인데 얘기하지. 복잡한 거일 때는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에서 원리를 찾아서 내 걸로 딱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이게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방황하지 않고 그 원리를 원리 안에서 원리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울 때 개념을 잘 잡아 놓으세요.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법, 구별법, 참 거짓 구별하는 방법. 자,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다 참이라고 잘했고요. 동물이면 강아지이다. 이것도 참 거짓 잘 하셨잖아요. 저걸 잘 들여다보시면 원리가 있는데, 자, 그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요 말을 좀 알아볼게요. 진리집합이라는 말. 결론부터 얘기하고 할게요.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걸 예를 들어줄게요. 이제 요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했을 때 x는 1이다는 명제가 아니죠. 그죠? x는 1이다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은 1이다. 이건 명제죠. 3은 1이다. 무슨 명제예요? 거짓 명제죠. 그죠? 그럼 뭐예요? 1은 1이다. 아, 이건 참이죠. 그죠? 그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뭐겠어요? 집합 표시 좀 할게요. 이거죠, 이거. 그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뭐예요? x제곱은 1이다. 이건 명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참이 돼, x에다 3 대입해 볼게요. 3의 제곱은 1이다. 이건 거짓 명제죠. 참이 되게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해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1이 요거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함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포함관계를 들여다봐서 이게 참 거짓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참 거짓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때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 된 거예요. 결론 얘기할게요. 조건명제의 참 거짓을 구별하려면요, 진리집합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먼저 진리집합을 알아본 다음에 포함관계를 따져보시면 돼. 포함관계가 P이면 Q이다. P 쪽에서 Q 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이면 이건 참이에요. 이런 방향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아까 요거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명제 중에 예제 이거 동물은 강아지다. 동물 안에는 강아지가 있겠죠. 그죠? 동물 안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고 여기 강아지가 어떻게 그릴까? 자,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동물 안에. 그리고 강아지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죠. 그죠?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어떻게 그릴까? 자, 이렇게. 강아지처럼 안 보이네. 대충 보세요. 강아지. 토끼처럼 보이네. 아유. 자, 요 안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이거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참 거짓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속을 들여다 보니까 포함관계였구나. 결국은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 거짓을 얘기하는 거구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예제 하나만 더 들어줄까요? 예제 하나 더 들어준다면 자, 엄마이면 여성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엄마 있고 여성 중에는 우리 엄마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4번 개념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필요 조건은 뭐고 충분 조건은 뭐나? 그냥 할게요. 아까 P면 Q이다. 자, 이거의 참 거짓 알아보려면 뭘 알아보라고요? 진리집합을 알아보라 그랬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 그랬게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 그랬을 때 포함관계가 요렇게 될 때 이 명제는 참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저 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참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요렇게 되는 거를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 다 같은 말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 입장에서 요거 이제 같이 알아둘게요. Q는 뭐라 그러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해요. Q 입장에서는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 필요도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이렇게도 되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Q가 P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가 뭐예요? 요거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러는데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같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냥 P하고 Q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 이거를 수학에서 조금 유식한 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의 그 표현인데 mother이면 female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mother는 female이기 위한 이런 거죠. 뭐 시각화한다면 엄마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성들 안에는 우리 엄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mother는 female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안 되죠. 포함관계가 이렇게는 됐지만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경우를 mother는 female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mother는 female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지만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mother이면 엄마. 이거는 포함관계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mother는 엄마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요. mother는 엄마이기 위한 그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엄마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필요도 되고 충분도 돼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중요한 거 예제 선생님이 2개를 들어줄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만나게 되는 거. 절대값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부터 얘기할게요. 절대값 A가 B이면, 자, 우리가 이거 절대값 A는 B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죠. 우리 친구들이 바꿨던 표현이 뭐예요? A는 뿔마 B,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 하면서 문제 느낀 적 있어요? 맞아요. 이거 참이에요, 참.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의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녀석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잖아.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더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마더이면 이게 참이 된 거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더이면 피메일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마더이면 엄마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죠. 이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은요, 이 길이에요.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우리가 마더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른 표현이 엄마가 돼야지 우리가 이쪽에서 구한 답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피메일인 경우에는요, 그 안에 정답도 있긴 있죠. 정답도 있긴 있어요. 여성들 안에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 하트 할게요. 응? 피메일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도 있지만 엄마 아닌 사람들도 있죠. 응. 피메일이 우리 엄마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마더이면 피메일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거를 피메일에서 이게 만일에 피메일이라면 여성이라면, 여기는 우리 엄마 정답을 포함한 여기 있는 것들은요, 이건 오답이 되겠죠.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 표현이 참은 참이 되게, 이 절대값 A가 B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꿨는데, A는 뿔마 B라고 바꿨는데, 이게 피메일인지 엄마인지 우리가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 됐다고 해서 끝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선생님, 이게 피메일인지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꾸로 가보면 되죠. 거꾸로. 그죠? A가 그러니까 피메일이면 마더이다. 우리 친구들 잘 알잖아요. 피메일이면 마더이다. 틀린 말이죠. 그죠? 거꾸로 가보면 알아요. 거꾸로 해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볼게요. 엄마이면 마더이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거꾸로 해보면 돼요. 거꾸로 해보면 이게 지금 마더가 피메일이 됐는지 마더가 엄마가 됐는지는 거꾸로 해보면 돼요. 거꾸로 해볼게요. A는 뿔마 B이면 절대값 A는 B이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생님, 이거 거짓 정말요? 이게 왜 거짓인데요? 이 거짓인 이유를 잘 들여다보세요. 언제 거짓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거짓이에요. B가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B가 0보다 작은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3 해줄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A 값이 존재하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있어요? 없죠. 포함간격 이렇게 안 되잖아요. A가 뿔마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아니죠. 이거 거짓 맞잖아요. 그죠?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 얘기랑 내가 알고 싶었던 절대값 A가 B가 되는 이 값이랑 얘랑은요, 표현도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야 될 답을 여기서 구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대값 a는 b라는 거 풀기 위해서 저는 이때까지 a는 뿔마 b로 해서 풀었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뭔가 여성이고 지금 현재 이거는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뭐 해주면 이제 정답이 될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랑 똑같아져. 여성이면서 우리 엄마 DNA를 해주면 붙여주면 여성이면서 우리 엄마 DNA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밖에 없죠. 그죠? 안 그래요? 여기다가 우리 엄마 DNA를 붙여주면 돼요. 우리 엄마 DNA가 누굴까요? 그러면 요거 봤잖아요. B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얘기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DNA는 뭐라는 얘기야?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우리 엄마 DNA는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엄마 DNA가 표현이 된 거고 결국 그때 요 빨간색을 붙여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우리 엄마 DNA. 그럼 우리 엄마죠. 자, 거꾸로 가볼게요. 여성이고 우리 엄마 DNA면 mother, 엄마이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이걸 의식을 해야 돼요. 뭐이면 뭐이다. 이게 참이 됐다고 해서 참이니까 계속 이 길을 따라가면 되겠네.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 엄마를 포함한 다른 오답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표현은 달라지더라도 내용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내용이 바뀌지 말아야 돼. 이걸 전문용어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끌고 가야 돼요. 충분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충분 조건만 돼서는 안 되고 필요 조건도 돼야 돼요. 쉬운 얘기로 다시 바꾸면 표현은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얘기. 자, 저 빨간색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x 쉬운 걸로 갑시다. 절대값 x는 2x 플러스 3x 플러스 4 해볼까요? 자,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저 빨간색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가겠죠. 저거를 꼼꼼하게 안 챙기는 친구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구하겠죠. 플러스 1 때 구해봤더니 암산 플러스 1 때 구했더니 그때 x값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 때 x값 구했더니 x는 어떻게 돼요? x는 4x고 마이너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두 개를 다 선택하겠죠. 이 중에서 아닌 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 우리 엄마 DNA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DNA를. 뭐예요? 3x 플러스 4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 풀 때 반드시 이거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3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만족시키는 건 누구예요? 얘죠. 빨간색을 만족시키는 건 얘예요. 얘는 빨간색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음수죠. 얘는 답이 아니에요. 빨간색을 의식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답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얘입니다. 빨간색을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이고 이거는 빨간색 거는 상관없었던 거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바꾸게요. 얘는 빨간색 거는 상관없이 참이었고 빨간색을 해줘야지 참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안 해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꿀 때 표현은 달라져도 내용까지 바뀌면 안 되는데 내용을 안 바꾸려면은 요 우리 엄마 DNA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자,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설명해 볼게요. 이 방정식,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은 이렇게 보셔도 되죠. 요 그래프하고 자, 요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검정색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 그릴 줄 알죠? 자, 절대값 이거 0이 되는 기준을 통해서 그림이 달라지죠. 자, 절대값은 안에 있는 게 양수, 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구별해주는 0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알지만 검정색 그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x가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 x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y는 그냥
x가 되는 게 검정색이죠. 자, 파란색 그래프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3이고 4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이 녀석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파란색과 검정색이 만나는 게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점이 누구예요? 그 점이 얘입니다. 그 점이. 두 개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줄게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루트를 배우게 되죠. 그죠? 이제 루트가 들어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루트 A는 루트 A가 B이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 양변을 제곱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이거의 정답이, 이걸 마더라고 해볼게요. 이거의 정답이 마더가 뭐가 되면 우리는 마더를 뭐로 바꿀 거예요? 표현은 달라져도 내용은 안 바뀌어야 돼요. 내용은 표현은 더 좀 쉬운 표현으로 뭐로? 엄마로. 우리가 익숙한 엄마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을 원하는 거고, 여기는 이쪽 길은 원하지 않아요. 엄마이면 여성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일단은 참이 된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아니면 얘죠. 그죠? 얘 아니면 얘인데 거꾸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더가 피메일이 됐으면은 그 피메일 자체는, 그게 물론 그 피메일 안에는 우리 엄마도 있지만 아닌 답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더를 피메일로 데리고 간 건지 마더를 엄마 쪽으로 데려간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죠. A는 B 제곱이면 루트 A는 B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요? A 알잖아요. 이거는 B는 뭐예요? 이거 풀면 B는 뿔마 루트 A잖아요. B는 뿔마 루트 A잖아.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A는 B 제곱이면요, B는 뿔마 루트 A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B는 루트 A인데 마더는 B는 루트 A인데 여기는 B는 뿔마니까 마이너스도 있네요. 그죠?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성립하지 않죠. 거짓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피메일이군요. 지금 현재까지. 맞아요. 이게 피메일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DNA를 해줘야겠죠. 우리 엄마 DNA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그렇다고 루트 A를 B라는 걸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A는 B제곱으로 바꾸는 거는 좋은 선택인데 이걸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피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DNA를 여기다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를 확인을 시켜줘야 돼. 그 중에서 우리 엄마 DNA는 뭘까요? 결론 얘기할게요. 얘도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해주면 여성이고 우리 엄마 DNA니까 우리 엄마예요. 그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얘도 이걸 붙여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두 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문제는 앞으로 계속 만날 거고요. 루트 문제도 앞으로 많이 만날 거예요. 자, 요것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예제는 미리 우리 친구들 개념 정리 노트에 옮길 수 있도록 미리 적어 놓을게요. 이거 제한풀. 자, 뭐 쉽게 갑시다. 쉬운 걸로.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볼까? 일단 오케이. x 빼기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자, 요거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인기오답으로 가볼게요. 우리 엄마 DNA를 안 챙기고 간 친구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x는 해서 이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서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4 또는 1 해가지고 빨간색을 안 붙이고 한 친구들은 답이 두 개가 나왔을 텐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얘만 선택해야 돼요. 빨간색까지 의식했을 때 만족하는 거는 얘고요.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실제로 보세요.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는 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여기 좌변은 1인데 그죠? 우변은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죠. 왜 그런 줄 알겠어요? 마더를 피메일로 끌고 가놓고 피메일을 우리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까 여기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꼭 챙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꿀 때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 하고 끝낼게요. 자, 5번 개념 마지막 5번인데요. 여기 대우. 자, 이거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 대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우입니다. 자, 여기 대우. 이 뜻은 알아야죠. 자,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어요. 이거의 역을 뭐라 그러냐면 Q이면 P이다를 역이라 그래요. 얘하고 얘를. 역이라는 건 이렇게 반대잖아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정리하면 순서를 바꾸고 얘를 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과의 관계를 역이라 그래요. 이는 뭐냐? 이거예요. 이는 P가 아니면 P가 아니다 할 때 세상에 수학을 배우는 모든 친구들이 아는 기호가 요거예요. 요게. 예,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는 아니다. 영어로는 뭐 not 정도 되겠죠. not. 아니다. 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를 얘와 얘끼리. 얘와 얘의 관계는 E라 그래요. 얘와 얘의 관계는 E. 여기요. 그리고 그러면 요 녀석의 E는 뭘까요? 요 녀석의 E는 Q이면 P다의 E는 이거겠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그러니까 E는 우리 한국말로 정리하면 순서는 안 바꾸는데 각각을 부정하는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Q다라는 얘기를 Q가 아니다로 바꾸는 거고 P다를 P가 아니다로 바꾸는 걸 E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은 순서만 바꾼 거고 E는 순서는 안 바꾸는데 각각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얘와 얘끼리는 순서만 바꿨으니까 여기죠. 그럼 대우가 뭐냐? 대우가 제일 중요한데 대우가 제일 중요해. 이거 대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 개념은. 대우는 이렇게 크로스로 되는 거 서로. 요거를 대우라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얘와의 관계를 대우라 그러고 얘와의 관계를 대우라 그래요. 그럼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결론을 그냥 얘기할게요.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럴 때 대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x제곱은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거 참 거짓 얘기하려면 진리집합이 포함관계 따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x제곱은 1이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무진장 많겠죠. x는 1이 아니다의 진리집합도 무진장 많겠죠. 이 무진장 많은 걸 가지고 비교를 하려니까 어지럽죠. 이럴 때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로 가세요. 순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는 거죠. x가 1이 아니다를 부정한 게 x는 1이다죠. x제곱은 1이 아니다를 부정한 게 x제곱은 1이다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뭐 진리집합이 쉽잖아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1이고 그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1이고 그리고 포함관계 이렇게 되니까 얘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요 얘도 참이에요.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알고 싶은데 그 명제 자체를 들여다보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이럴 때 대우로 가는 거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거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이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의 참 거짓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같아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같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의 참 거짓을 알고 싶은데 이게 부담스럽다. 그럼 대우 명제를 알아보면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